안녕하십니까, 제임스 류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동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를 알파벳 비밀로 보면 먼저 will, W는 나누어 담는 것, I는 확실한 것, L은 실체. 나누어 담는 것을 확실한 실체로 하겠답니다. 네, 그래서 의미는 위를 바라보면 WIL만 보아도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은 무엇이냐? 나누어 담는 거죠. 행위가 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shal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l 같은 경우는 S 여러 번 움직이는 거, H 빠져나오는 것. 여러 번 움직여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어떤 통계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맞다, 그러다, 이거를 여러 명이 판단하는 거죠. SHA, A는 어떤 존재. 여러 번 움직여서 빠져나오는 존재를 실체로 하겠대요. 이거는 무슨 관습이나 어떤 조직의 명령이나 가정이면 가정의 규율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shall 하면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거죠.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네, 이것들은 모두 알파벳 비밀로 나오는 것들은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이면 도구의 역할이죠. 도구의 역할. 여기서 도구는 언어죠. 언어는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영어는 기능에서 시작해서 기능으로 끝납니다. 어법도 기능이었어요. 하는 역할. 그래서 의미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can이 되겠어요. can. C, 감싸는 것. A, 어떤 존재. 감싼 존재를 N, 선을 긋는데요. 선을 긋는 건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can은 어떤 존재를 막아놓은 게 돼요. 깡통이죠, 깡통. 명사로 하면. 네, 여기서 기능은 뭐뭐 하는 것 하면 행위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동사는 다를 붙이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역시 A는 행위가 되겠죠. 행위. shall에서도 A가 행위였고요. 그 다음에 ma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는 M 만드는 것, A 어떤 존재, Y 가리키는 것. 네, 이거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may는 만드는 존재라고 가리키는 게 돼요. 그래서 여지가 남습니다. 가리키기만 했어요. 캔 같은 경우는 담아 놓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요. 그렇지만 메인은 가리켜요. 가리키는 건 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은 여지를 나타내서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 것. 마지막에 must가 있네요. must는 M 만드는 것, U 담는 것, S 여러 번 움직이는 것, T는 지점입니다. 만드는 걸 담아서 여러 번 움직여 지점에 놓았대요. ST는 세워놓는 거죠. 만드는 걸 담아서 세워놓은 거는 무엇을 하기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을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자, 현재형 조동사를 모두 다 살펴보았어요. will, shall, can, may, must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조동사가. 그러면 조동사를 보면 우리는 뜻이 보여야 돼요. 조동사를 보면 뜻이 알파벳 비밀로 보여야 됩니다. 그 뜻이 기능이고 하나밖에 없는 기능이었고 그 기능이 어법이었습니다. be나 have도 복잡한 어법을 모두 만드는데 매우 쉽습니다. 이 기능으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만 과거지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조동사 과거형도 미래입니다. 무조건 미래입니다. 그 이유는 핵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왔죠. 논리 영문법. 네, 이 조동사들은 가정법 주절이에요. 가정법에서 조건절인 if로 설명되는 조건절이 없는 건 너무 뻔해서 생략을 한 것이죠. 네, 여기 논리 영문법을 보면 if equal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퀄, 계속 이퀄이죠. 마지막까지. 여기 가운데 점이 보이죠? 이 점이 바로 조건절과 주절을 나누는 경계선인데, 이 쉼표까지도 이퀄입니다. 그리고 마침표까지도 이퀄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법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가정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절이 생략됐다 쳐도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들은 모두 가정법 주절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미래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과거로 만들었어요. 누가? 학자들이. 네, 그걸 믿으면 평생 오역만 하고 평생 영어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뜻이 다르니까 이거 자꾸 질리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뜻이 나오지? 이러고 엉뚱하게 과거라고 생각하면 오역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우드와 쿠드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조동사 과거형을 알파벳 비밀로 보겠습니다. W 나누어 담는 것, O 연결하는 것, U 담는 것, L 실체인 것, D 마무리하는 것. 네, 나누어 담는 걸 연결해서 연결해 담아서 실체라고 실천했다고 D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마무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을 것이다. will은 무엇을 할 것이다인데 would는 무엇을 했을 것이다로 끝났습니다. would를 무엇을 할 것이었다라고 한국에서 해석할 때도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오역입니다. 무엇을 했을 것이다. 하다와 이다가 있는데 하다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과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인 것 같아도 짐작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에요. 짐작이기 때문에 이거였을 것이다. 그런데 확실한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네, 미래에 확인했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걸리는 시간이 미래인 것입니다. 자, 지금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자, 현재도 아니고 현실도 아닙니다. 현재형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과거형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현재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도 오역입니다. 다음에 shoul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S 여러 번 움직이는 것, H 빠져나가게 하는 것, O 연결하는 것, U 담는 것, L 실체이게 하는 것, D 결정하게 하는 것,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should는 여러 번 움직여서 빠져나오는 걸 연결에 담아서 실체라고 실천했다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여러 번 움직이는 건 관습이나 규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인 쉘에서 이 D 때문에 무엇을 했기로 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건 오역이에요. 오역.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oul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C 무엇을 감싸서 O 연결해서 U 담았대요. L 그거를 실체로 해서 D 결정을 해서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could가 과거형의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can은 무엇을 할 수 있다였는데 could는 무엇을 했을 수 있다가 됩니다. 이거 역시 언제나 하다와 이다 중에 하다를 과거로 만들어야 진짜 과거가 안 됩니다. 과거의 느낌만 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했을 수 있다가 됩니다. 이거 오역이 가장 많은 거죠. 우드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하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교수나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바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자, 원어민 바보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한국 바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오역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 수 있다. 언제나 하다와 이다가 있어요. 조동사들은. 그래서 하다와 이다가 있으면 과거형들은 하다를 과거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했을 수 있다. 그러면 과거의 느낌만 나지 과거가 아니죠. 네, 짐작이나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igh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 만드는 것, I 확실하게 하는 것, G 선별 통과하게 하는 것, H 빠져나가게 하는 것, T 지점에 놓는 거죠. 네, 여기 might 같은 경우는 GH에서 선별 통과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 거기에서 힘을 느끼셔야 되고 T에서 과거를 느껴야 됩니다. 이미 해놓은 거는 모든 행위가 끝난 거죠. 끝났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과거의 느낌이 나면서 그 다음에 T에서 또 마찬가지로 여지의 느낌이 납니다. 어디다 놓아두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T를 보면서 도자라, 우리말 한국어 도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역시 의미가 might는 했을 수도 있다가 됩니다. 무엇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 역시 하다와 이다가 있는데 하다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했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었다는 오역입니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 수도 있는 것,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 수도 있는 것에서 권력의 의미가 나옵니다. 권력 내지 파워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might 하면 명사로 사용하면 권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명사로 사용하면 뭔가 굉장한 힘을 느껴서 might 하면은 권력이라는 거, 강력한 힘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might는 강력한 힘, 권력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ill과 shall에서 차이점은 will 같은 경우는 w에서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I에서 의지를 느껴야 됩니다. 의지, 무엇을 할 것인 것. 의지라는 명사가 되죠. 그래서 will과 shall에서는 SH는 무엇인가 여러 번 움직여서 빠져나가는 것에서 규율과 관습 이런 거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hall은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will은 바라만 봐도 무엇을 할 것이다. shall은 바라만 보아도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뭐에 의해서? SH, 규율이나 관습에 의해서 정해진 것. 규율은 가정에서도 규율이 있죠. 일반적으로 할 것인 거와 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느낌이 확 다르죠. 하기로 되어 있는 건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hall에서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SH에서 느끼셔야 되고 will에서는 단순한 의지, 그냥 할 거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I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will은 바라만 보아도 무엇을 할 것인 것. shall은 SH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의무감이나 당연성을 느껴서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would와 should 역시 D에서 과거의 느낌을 가져야 되고 would는 무엇을 했을 것이다. should는 SH에서 의무나 당연성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했기로 되어 있다. D에서 과거의 느낌이 나서 했기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can과 may는 차이점은 can의 의미는 무엇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네, 깡통도 마시잖아요. 마시지 않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마셔요. 할 수 있다. 마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휴지통 같은 경우도 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건 쓰레기가 담겨 있죠. 그건 언젠가는 버립니다. 그냥 두진 않아요. 버립니다. 캔도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통조림도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먹어요. 그래서 캔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n에서 지금은 안 한다를 느껴야 됩니다. 지금은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언제 해요? 미래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에서는 만드는 존재를 why, 가리키다. 만드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은 만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리키기만 하는 것에서 why에서 가리키다를 느껴서 여지를 느껴야 됩니다. 여지.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도 있다인데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메이의 느낌입니다. Y에서 그 도를 느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그냥 내비둘 수도 있는 거예요. 자, can에서 can은 n에서 하려고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하려고 막아 놓은 거예요. 통조림 같은 경우는 먹으려고 막아 놓은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놓는 건 막다도 되기 때문이에요. can은 할 수 있다. may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will과 shall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could와 might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could는 했을 수 있다. D에서 과거를 느껴야 되고 바라보면서 단어를 바라보면서 뜻과 어법을 느껴야 됩니다. might 같은 경우는 GH에서 힘, 능력, 그 다음에 T에서 과거와 여지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T에서 어떤 지점에 놓아둔 거는 어떤 지점에 있게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여지를 느껴야 된다. might의 기능은 했을 수도 있다. T에서 과거와 여지를 동시에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뜻이 들어와야 되고 이 8개의 조동사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바브는 이 8개 조동사를 절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대충 전부 다 미래니까 뭐 할 것인 것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할 것이다. 네, will의 과거형이 would니까 거의 뜻이 비슷해. shall과 should가 shall의 과거형이니까 뭐 뜻이 비슷해. 네, 비슷하지만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shall은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should는 D에서 과거를 느껴서 무엇을 했기로 되어 있다. 했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can과 could도 그렇고 may와 might도 과거형과 현재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느낀다는 건 해석하는 거죠. must는 st에서 무조건을 느껴야 돼요.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다. 정해진 거예요. ST에서 고의, 네, 일부러 고의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다. 네, ST에서 고의성과 그 다음에 하기로 된 걸 느껴야 됩니다. MUST 하면 무조건 무엇을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국 영어 교수 박사들이 must의 과거는 had to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거 오역을 낳게 됩니다. had to는 have to의 과거입니다. have to의 과거이지 must의 과거가 아닙니다. must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형이. had to를 쓰면 과거가 돼버려요. 왜 had to가 아니라고 그러냐면 had to는 과거가 돼버려요.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네, 어찌됐든 한국식 어법과 문법들이, 옥스퍼드 사전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원어민이 그렇대요. 그거 아니에요. 해석은 누가 해요? 한국인 교수와 한국인 영어학 박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듣기만 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형을 언제 쓰고 과거형을 언제 쓰느냐? 네, 현재형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적극성을 나타낼 때. 그럼 과거형 조동사는 언제 사용하느냐? 네, 현재형과 과거형 전부 다 미래를 의미하지만 완곡한 표현, 자신의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발 뒤로 빼는 거죠. 한 발 뒤로 빼서
하고 싶다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왜 완곡한 미래가 되냐? 자, 조동사의 과거형은 여기 써 있죠. 이미 해버렸으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죠.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은 내 탓이냐, 말하는 사람 탓이냐, 남의 탓이냐, 듣는 사람 탓이냐, 이런 걸 안 따져요. 따져봤자 소용이 없고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해버린 거는. 그 느낌이 나도록 일부러 과거형을 만든 거예요. 완곡한 느낌인 거야.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면 한다. 했을 것인가요? 이렇게 의문문에서는 했기로 되어 있다. 했기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했을 수 있다. 했을 수 있으면 한다. 의문문에서는 했을 수 있나요? might, 했을 수도 있으면 한다. 의문문에서는 했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은 완곡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조동사가 한국 문법 책에는 need와 want도 조동사로 나옵니다. 네, 이거는 need와 want는 미래의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할 때는 원형 부정사를 써요. 위에 있는 9개 조동사들은 무조건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강조를 할 때는 need와 want도 목적어로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그거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는 to 부정사가 온다. need to do, want to do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ught to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특수동사예요. 그리고 자신은 ought는 자신을 원형 부정사로만 사용해서 격변화나 시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좀 특수하죠.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ought to. 그 다음에 used는 use의 과거형으로 used라고 써놓고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이 역시도 특수동사입니다. 왜 특수동사라고 하냐면 현재형 us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사에서는 이 9개 조동사에서는 핵심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조동사는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법 주절이다. 조건절인 if절은 생략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러므로 would, should, could, might도 과거의 의미가 없다. 미래를 의미한다. 가끔 would나 could에서 과거의 의미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추측이다. 추측은 가정이죠. 네, 추측 이랬을 거야. 이랬을 수 있어. 이런 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하려면 말할 당시에서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짐작이나 추측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would는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을 말할 때 would를 사용한다. 과거의 의미다 이러는데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을 말할 때 과거형 동사와 부사 open을 사용합니다. open 있죠. often. would를 썼을 때는 open이 들어가도 추측입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조동사, 9개 조동사에 하나뿐인 진짜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는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진짜 의미는 하나씩밖에 없다. 이거를 믿으면 6개월 만에 영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못 믿고 자꾸 한국식 영어 문법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그분은 평생 영어를 못합니다. 그 착각이 사라질 때까지. 네, 이것으로 조동사 편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편에서는 이런 각각 하나의 의미뿐인 조동사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실예를 노팅힐 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노팅힐에선 수두룩하게 나오죠. 이 조동사를 모르면 영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를 못 느끼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노팅힐 예문들로, 노팅힐 대사들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실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동사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 다 필요 없고 정말 간단하게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강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